안녕하세요, 여러분. Principle of Language Assessment Chapter 20. 여러분 잘 공부하고 계시나요? 제가 올렸던 PPT 자료 중에서 동영상 강의가 없는 부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수업을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 겹쳐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다른 동영상의 수업에 없던 부분만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의에도 설명했듯이 브라운은 다섯 가지의 원칙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만들기, 시험에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practicality, 실현 가능성, 두 번째가 reliabilit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alidity, 네 번째가 authenticity, 다섯 번째가 워시백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더 보면 자, 먼저 practicality 먼저 볼까요? 어, practicality, 즉 실용성이 관한 건데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험이라도 실제로 시행할 수 없다면 좋은 시험일까요? 네, 답은 아니죠. 언어 평가에서 좋은 시험은 반드시 practical, 즉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볼까요? practicality란 무엇인가? practicality, 실용성이란 건 시험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좋은 시험의 가치는 매우 현실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죠. 즉, the value and the quality of a test are dependent upon such a nitty-gritty practical considerations. 여기 nitty-gritty라는 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브라운이 시험에 대해서 practicality에 대한 본인의 그 생각에 대해서 잘 반영하고 있는 문장이죠. practicality를 결정한 다섯 가지 요소를 제가 여기다 써놨죠. financial limitation,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time constraint. 세 번째는 운영의 용이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채점, 다섯 번째 결과 해석인데요. 하나씩 보면요. financial limitation, 비용은 첫 번째 비용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500명인데 모두에게 1대1 고수 시험을 실시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적인 시험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time constraints. 시간 보면은요, 교사가 한 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20분씩 인터뷰 시험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ease of administration. 그래서 ease of administration은 운영의 용이성이에요. 이 말은 시험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특별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뭐 컴퓨터를 일일이 한 명씩 뭐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좀 어렵겠죠. 여기 제가 예를 또 하나 또 들어보면은 또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학교에서 온라인 말하기 시험 본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practicality에 위반되는 시험입니다. scoring, 채점이죠. 채점은, 채점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요. 채점자 간 점수 차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채점이 쉽지만요. 에세이 시험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채점 효율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시험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객관식이 아닌 그런 시험들은 루브릭이 꼭 필요해요. interpretation, 결과 해석입니다. 시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85점을 받았다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부족한지,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토익 스피킹처럼 모든 학생에게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평가의 질은 높일 수 있지만 학생 수가 200명인데 대학 수업에서는 비용, 시간, 채점 측면에서 매우 비실용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평가의 질과 실용성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practical key란 시험에 실제로 시행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좋은 시험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financial limitation, 비용, time constraint, 시간, ease of administration, 운영의 용이성, scoring, 채점, interpretation, 결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good test is practical. 좋은 시험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좋은 시험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실용적이었던, 가장 프랙티컬리티가 높았던 시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말하기 시험과 객관식 시험 중 어느 것이 더 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하나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다음, 대학 영어 회화 수업에서 100명의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면
어떤 평가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practicality의 중요성을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라운은 practicality 실용성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시험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non-reference test, 기준 참조 평가와요. 다른 하나는 criterion reference test, 준거 참조 평가인데요. 이 두 평가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면 왜 시험은 실용성이 높고 어떤 시험은 피드백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Non-reference test, 기준 참조 평가 볼까요?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한 시험입니다. 즉, 학생의 점수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는요, 토익, 토플, 아이엘츠 수능입니다. 토익을 900점 맞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900점 자체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높은 점수인가입니다. 특히 이 규준 참조 평가에서는요, 통계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민 하면 평균 점수죠. 근데 미디안 하면 중앙값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입니다. 점수 분포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는 퍼센타일 랭크고요. 100분이라고 하죠. 상위 몇 %인지요. 그래서 이 규준 참조 평가의 목적은요, 학생들은 순위야, 랭크 오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등, 10등, 상위 10%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첫 번째, 대규모 시행이 가능하지만요, 수천만, 수만 명도 동시에 시험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빠른 채점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객관식 시험은 컴퓨터가 바로 채점 가능하죠. 어, 세 번째, 높은 practicality,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걸려서 운영도 쉽습니다. 따라서 브라운은 규준 참조 평가가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학 시험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면요. 수십만 명의 학생 선별해야 합니다. 발표 평가가 좋을까요? 객관식 시험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객관식 중심의 규준 참조 평가가 더 프랙티컬하죠. 저희 수능 보는 것처럼요. 다음에 Criterion Reference Test, 준거 참조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준거 참조 평가를 보면은요. 어, 어, 일단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생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고요. 오직 학습 목표 달성 여부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평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어, Criteria Reference Test, 준거 참조 평가의 평가에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얼마나 학생들이 학습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였는가. 저도 이 시험을 여러분들 보는 게 얼마만큼 내가 수업 시간 했던 거를 여러분 이해했는가, 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이 모든 것이 준거 참조 평가, Criterion Reference Test에 들어가죠. 또 예를 들어 보면요. 발표 평가를 생각해 보면요. 학생이 논리적으로 발표했는가, 발음이 명확한가, 청중과 상호작용했는가를 평가합니다. 다른 학생보다 잘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참 어려운 게, 그래서 1학년들 제가 해외 수업 상대평가하면 되게 어려운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제 루브릭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정한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도달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면은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크라이테리언이 되지 않고,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non-reference test, 규정, 네, 규준 참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특징, 이 Criteria Reference Test는요, 중고 참조 평가의 특징은요, 학생들을 비교를 하지 않죠. 학습 목표 달성 여부만 보니까요. 그리고 목적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에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제가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 틀린 객관식이나 틀린 주관식은 이건 틀렸고 이게 정답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거고 발표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에 필요한 목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장점은 굉장히 교육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요. 학생 실제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학습 개선 가능이 높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있고요. 풍부한 피드백이 받죠. 학습을 위한 assessment for learning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굉장히 타임 컨슈밍,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발표 평가 하나 채점을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채점 노력이 증가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이 과목이 분명히 상대평가일 거고 A 범주에 들어온 학생이 제가 볼 때는 31명이니까 많아야 어떻게 보면은 7, 8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채점하면서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네, 채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사의 직접 노력이 굉장히 증가하죠. 루브릭을 작성하고요. 관찰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피드백 제공이고, 모두 교사의 부담입니다. 네, 저 채점 되게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프랙티컬리티가 되게 감소하죠. 그래서 교육적 가치는 높지만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제가 31명, 이걸 다 보는 것도 사실 되게 눈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 주관식이나 특히 그 리딩 그 답 쓰는 건 정말 일일이 다 읽어보고 또 사람들마다 핸드라이팅이 다 틀리잖아요. 눈이 되게 아파서 어떻게 보면 제가 네, 시간을 굉장히 비실용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제가 비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norm reference와 criteria reference의 비교 대상하고 목적, 예시, 채점, practicality, feedback이 나와 있는데요. 비교 대상은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보면은 다른 학생, 그다음 크라이테리아는 학습 목표, 목적인 norm reference는 순위를 결정하죠. 랭크 오더죠. 그 다음에 criteria reference는 목표 달성이 됐는지, 그래서 norm reference에는 토익이나 토플이 있죠. 그다음에 criterion reference는 우리가 수업 시간 발표하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norm reference는 채점이 빠르고 criterion은 채점이 느립니다. practicality가 그러니까 당연히 norm reference 높고요. criterion reference는 낮습니다. 피드백이 norm reference는 되게 제한적이죠. 뭐 토익이나 토플 뭐 피드백 많이 받나요? 점수만 또 나오지? 피드백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criteria reference는 되게 피드백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하고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드리고요. 이것도 시험 끝나고 나면은 어때요? 아,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또 수업 토론 질문을 드려볼게요. 토익은 왜 non reference test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표 평가는 왜 criteria reference test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회화 수업을 운영한다면 어떤 평가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practicality와 education value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두 평가 유형의 차이를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5가지 원칙 중에서 validity가 전에 동영상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할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게 또 제가 그때 임용고시 8번 문제 줬던 그 문제에 이론적 틀이 이 validity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도 validity는요, 그 practicality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시험이 정말 측정이라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보면 validity is the degree to which a test measure what it is intended to measure. 즉 사람이 측정하려는 능력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 여러분의 학생이 speaking ability,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모두 객관식 문법 문제로 출제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을까요? 학생이 말하기 능력일까요? 아니면 문법 지식일까요? 당연히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시험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는 아주 밸리티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표준화 시험에 대한 비판이 많죠. 브라운은 되게 비판했죠. 이 시험에 대해서요. 브라운의 일본 학자들의 비판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또 많은 연구자들은 토익이나 터플 같은 대규모 시험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짧은 지문, 그다음에 객관식 중심, 학문적인 언어에 위조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토익 리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죠.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익이 나쁜 시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reliability가 높고 practicality가 높습니다. 수천 명의 응시자를 빠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익 950점 학생이 실제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과 잠시 한번 여러분 토론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럼 validity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브라운은 이렇게 말해요. There's no final, absolute, and objective measure of the validity.
그러니까 타당도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영어 능력만 해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의사소통 전략 등이 모두를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observation, 관찰과 theoretical justification,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시험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당도 유형입니다. criterion validity, 중구 타당도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시험 점수가 실제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예시를 들면요.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A 학생이 95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합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와 실제 수행 능력도 일치합니다. 크라이테리언 ability가 높은 거죠. 반대로 시험에서 95점을 맞았는데 실제 대화는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와 실제 능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크라이테리언 ability가 되게 낮은 거죠. 운전면허 필기 시험은 만점받았는데 실제 운전을 못한다면 크라이테리언 ability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은 거죠. 브라운이 강조한 교사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세 가지 타당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내용이 수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가이죠.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reading, listening, writing을 모두 배웠으면 그런데 시험은 문법 문제만 50문제 출제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들은 reading과 writing도 배웠는데 시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ontent validity가 낮죠. 또 수업에서 reading 30%로 listening 30%, writing 40%를 배웠다면 시험도 비슷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content ability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표면 타당도 feasibility인데요. 이 시험이 보기에도 적절한 시험처럼 보이는가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첫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킹 테스트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말하기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feasibility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스피킹 테스트라고 했는데 객관식 문법 문제만 나온다. 학생들은 이게 왜 말하기 시험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feasibility가 되게 낮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constructive validity, 구인 타당도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능입니다. 이 시험이 측정하려는 이론적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이게 constructive validity가 여러분들 8번 시험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죠. constructor는 여기서 직접 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speaking ability, reading ability, motivation, anxiety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또 speaking ability를 평가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고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한다면 constructive ability가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객관식 문법 문제만 주구장창 냈다. 그러면 constructive ability를 되게 낮은 겁니다.